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있는 의사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는 바로 굿 닥터스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 그 주인공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굿 닥터스 그 세 번째 주인공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바로 누구냐면요. 서울 송도병원 소화기내과의 이지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 3주에 거쳐서 클럼병이란 무엇이냐, 또 클럼병은 어떻게 치료하냐, 증상이 뭐냐, 이런 걸 쭉 저희가 설명하는데, 이 클럼병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좀 낯설고 어려워요. 네. 클럼 쌍둥이병인가? 네,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리즈로 국민들에게 어떤 그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과연 클럼병이 무엇인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크론병이란 그 우리 위장관, 구강의 상문에 이르는 그 위장관 어디든 생길 수 있는 네.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는 대장과 소장 어허. 부위에 잘 생기고 또 장 점막을 지나서 염증이 뚫고 나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예. 누공이라던가 농양이라던가 이런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아, 우리가 선생님들 송도병원에서 이렇게 이 클럼병을 각 다른 네. 과 선생님들하고 또 네. 영양 선생님하고 네. 같이 이거를 이 환자를 어떻게 그 케어하는 네. 그런 또 좋은 일도 하신다고요. 네. 그 저희 병원이 염증 장질환 환자들을 꽤 오래전부터 봐왔었고요. 그래서 예. 1990년대부터 지금 원장님인 김현식 원장님부터 염증 장질환 환자들을 네. 잘 돌봐왔었고 그 이후에도 네. 훌륭한 선생님들이 또 잘 이끌어 주시고 노력으로 인해서 염증 장질환 클리닉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영양팀이 붙었다. 네. 영양팀이 붙었다. 음식을 잘 드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크론병 같은 경우 질환이 심해질 경우에 그 협착이나 농양, 뭐, 누공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질병이 활동기일 때는 네.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병이 심할 때는 네. 그 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 장이 많이 좁아져 있을 때는 질긴 나물이나 소화가 안 되는 기름진 음식들 예. 또 한꺼번에 과식을 하는 거 이런 게 어떤 상황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 이제 그렇지 않고 또 병이 아주 가볍거나 또 편안한 상태에 있어서는 본인이 먹고 불편한 거 예. 이제 그런 거를 피해 주는 게 원칙이라면 원칙이라고 할 수 예.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은 뭐 이런 음식은 드시면 안 됩니다라는 네. 말씀이셨고. 네. 그러면 이런 음식을 좀 챙겨 드십시오라는 또 내용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좀 부드러운 닭가슴살이나 아하, 예. 두부 또 생선류 같은 흰살 생선류가 좋은 대체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기름진 고기보다는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이게 네. 네. 무슨 네. 프로그램이 이거 나오냐? 부재재밌더라고. 네. 이거 네. 안 좋죠? 네. 특히 흡연은 네. 그런 병 환자들에게서는 반드시 금연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예.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병이 더 발생률도 높을 뿐더러 수술이란 치료 이후에도 재발률도 높고 네. 또 어떤 치료약을 썼을 때도 반응이 나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금연하셔야 되고요. 네. 음주는 특별하게 술 자체가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는 없지만 과음을 할 경우에는 일반 소화기관 내에 다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또 과음은 삼가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의 문제 같으면 수술로 어떻게 해버리면 네, 되는데 이게 네. 면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자꾸 맞습니다. 재발한단 말이에요. 네. 뚫리는 분도 계시고. 네. 이런 분도 어떻게 좀 관리 좀 해야 될까요? 네. 특히 제가 근무하는 병원이 대장학문 전문 병원이라서요. 항문 질환 치료를 처음 증상으로 느끼고 내원하신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치료가 보통 수술로 해결이 되는 그런 치료가 아닌 그렇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복잡 치료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할 경우에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내과적인 치료, 예를 들어서 면역 조절제라던가, 항생제라던가,
또는 요새 나온 생물학적 제제 등의 네. 치료로 내과적인 치료로 조금 길게 보고 치료하는 게 예. 자, 그래서 그 치료와 연관된 클론병 환자에 관해서 여러분 비교적 그 치료한 사례 중에서 예후가 좋은 거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말씀을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제가 경험한 환자분인데요. 네. 17세 남자 환자였고, 아니 17세가 네, 이 클론병에 걸렸어요? 네, 이 10대에서 20대 제일 잘 많죠. 걸리는 네. 질환이고, 그래서 그 동남아 쪽에 유학하고 하고 있었는데, 네. 그쪽에서 항문 쪽에 수술을 받았으나 치료가 잘 낫지 않고, 네. 복통과 설사, 고열의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서 저희 병원 내원하게 되었는데요. 네. 내원한 이후에 대장 내시경, 뭐 캡슐 내시경, 또 항문에 있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크론병으로 최종적으로 진단을 내리고 이제 항문 쪽에 농양이 생기니까 수술을 하고 예. 또 이어서 치료 수술을 하게 되는데 예. 이 크론병의 경우는 치료 수술을 자주 하게 되더라도 다시 또 재발하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 악화되는 그런 예. 경우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경우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열심히 잘 공부하고 있나요? 네, 지금 뭐 주사제 예. 또 이제 생물학적 제제 일종인 주사제로 본인이 이렇게 맞으면서? 예, 처방을 여기서 받아서 이제 예. 가서 맞는 형식으로 네. 자, 그다음 케이스가 이제 여성분들이 임신을 했을 때 네. 출산과 관련돼서 네. 또 이런 경우가 또 많이 오잖아요. 네. 임신했을 때 네, 또 맞습니다. 이렇게 밸런스가 깨지니까. 네. 그럼 또 이세를 또 그 금쪽 같은 이세를 또 낳고 네. 네.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예, 가임기에 아까 말씀 연령대가 젊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크론병이나 뭐 궤양수대장염 같은 염증 장질환에 걸리게 된다면 뭐 임신이나 출산과 같은 이제 과정을 한번 좀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그 상태가 좋은 경우에 임신하는 거 또 출산하는 거 다 안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을 일단은 조절을 한다면은 질환을 잘 치료를 한다면은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래서 그런데 임신 중에 제가 알았어요. 네. 정말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네. 그러면 꼭 하시는 말씀이 좀 치료해 주세요. 치료법 없습니까? 네. 아기라 좀 잘 낳고 그 다음에 걸리면 어떨까요? 네. 이런 어머님들의 마음이 있어요. 네, 네. 임신 중에 어떤 활동성 상태로 진단받는 드문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도 대부분의 약제는 임신 중에 안전하게 복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와 또 산모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치료받는 것을 미루거나 또는 아이에 대해 사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자, 근데 클론병 환자들은 평생 3분의 2가 한 번쯤은 수술을 네. 크건 작건 한 건씩 한다는 네. 통계가 있습니다. 네. 자, 그 수술 후에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요? 주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통계에 의하면 크론병 진단받은 후에 20년 후에 이렇게 쭉 봤더니 75%가량 환자들이 수술을 받게 됐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20년이 축적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1년, 2년 보면 알 수는 없지만 네. 일단은 긴 기간 동안에 많은 환자들이 수술을 받아야 되니까요. 네. 수술 후의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수술 이후에 병변이 수술 전에 한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술 후에도 재발의 위험이 맞아요. 좀 낮겠지만은 예. 이제 수술 전에 지금은 어떤 암의 수술하고는 틀리게 크론병의 수술은 최대한 제일 심한 부분을 절제하는 게 수술의 원칙이기 때문에 네. 그 제일 심한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 전에 여러 부분의 대장이나 소장 예. 각 부분에 병변이 흩어져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도 몇 개월에 한 번 아니면 6개월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시경 검사를 예. 통해서 병변을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한번 당부의 말씀해 주신다면. 네, 크론병이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기도 하고 예. 어린 나이에 발생을 해서 반복적으로 또 괴롭힐 수 있는 질환이긴 한데요. 또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또 믿을 만한 의료진들과 더불어서 또 새로운 치료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같이 질병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손잡고 네. 꼭 같이 한번 이 네. 클론병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맞습니다. 힘써본 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굿 닥터스 클론병 그 세 번째 시간 이지연 선생님과 함께 클론병의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